여러분이 60세 이상이라면 아마도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의사도 가족도 친구도 감히 묻지 않는 그 질문 말입니다. 바로 성적 건강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한국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을 결합해 40년간 연구해온 이승호 박사입니다. 85세인 지금도 매일 아침 6시에 공원을 산책하고 주 3회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 한 달에 2번은 등산을 즐깁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금기 중 하나입니다. 특히 노년층에게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이 금기야말로 건강한 노후를 위해 반드시 깨져야 할 벽입니다. 최근 서울대 의대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한국인의 78%가 성적 활동을 완전히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성적 만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반적인 건강 상태, 수명,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성적 욕구나 활동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완전한 오해입니다. 성적 건강은 70세, 80세, 심지어 90세가 되어도 유지되어야 할 인간의 기본적인 건강 요소입니다. 자위행위는 이러한 성적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안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제가 지난 20년간 만난 2,000명이 넘는 노년기 환자들을 통해 확인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규칙적인 성적 활동을 유지하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사이에는 건강 상태에서 극명한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혈압, 심장 건강, 면역력, 수면의 질, 우울증 발생률, 심지어 치매 발생률까지도 현저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12가지 사실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임상 경험과 최신 의학 연구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현실입니다. 첫 번째부터 12번째까지 각각은 여러분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신호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지금 혹시 불편함을 느끼시나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깨야 할 금기의 벽입니다. 건강한 성적 활동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건강한 노후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자위행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자연스럽고 건강한 인간의 행동이며 특히 노년기에는 더욱 중요한 건강관리 방법이 됩니다. 앞으로 들려드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편견을 깨고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것입니다. 현대의학이 밝혀낸 성적 활동과 건강의 상관관계는 놀라울 정도로 강력합니다. 하버드 의대가 15년간 추적 조사한 남성 32,000명의 연구 결과를 보면 월 21회 이상 사정하는 남성들의 전립선암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남성들보다 31% 낮았습니다. 이는 연령과 관계없이 일관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일대 의과대학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정기적인 성적 자극을 받는 여성들은 질건조증, 요실금, 골반적인 약화 등의 문제가 현저히 적게 발생했습니다. 특히 폐경 후 여성들에게서 이러한 차이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자위행위는 단순히 성적 욕구 해소의 수단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이는 혈액순환 개선, 호르몬 분비 촉진, 근육 운동, 스트레스 해소 등 다양한 생리적 효과를 동시에 가져오는 종합적인 건강 활동입니다. 노년기에 이러한 활동이 중단되면 마치 운동을 갑자기 중단하는 것과 같은 급격한 신체 기능 저하가 발생합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신경과학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에서는 성적 활동이 뇌의 해마와 전전두엽을 활성화시켜 인지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치매 예방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규칙적인 성적 활동을 유지하는 노인들의 치매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40% 낮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호르몬 측면에서 보면 더욱 흥미로운 사실들이 드러납니다. 성적 흥분과 절정은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뿐만 아니라 옥시토신, 엔돌핀, 도파민 등 다양한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러한 호르몬들은 면역력 강화, 통증 완화, 기분 개선, 수면의 질 향상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자연적인 호르몬 분비가 급격히 감소하는데 규칙적인 성적 활동이 이러한 감소 속도를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마치 규칙적인 운동이 근육량 감소를 막아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서울아산병원이 5년간 추적조사한 65세 이상 한국 남녀 1,200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월 4회 이상 성적 활동을 유지하는 그룹의 전반적인 건강지수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평균 23%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자위를 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12가지 문제점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72세 김영수 어르신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년 전 처음 제 진료실을 찾았을 때 그분은 손발이 차갑고 자주 저린다며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각종 혈액순환 개선제를 복용해도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하셨죠. 자세한 상담 과정에서 부인이 돌아가신 후 5년간 성적 활동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적 흥분과 절정 과정에서 일어나는 혈액순환의 변화는 전신 운동에 버금갑니다. 심박수가 분당 150회까지 올라가고 혈압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며 모든 혈관이 확장됩니다. 특히 골반 부위의 혈류량은 평상시에 5리를배까지 증가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혈관의 탄력성이 유지되고 전신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노년기에 이러한 활동이 중단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장 먼저 골반 부위의 혈액순환이 악화됩니다. 남성의 경우 음경 해면체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고 여성의 경우 질과 외음부의 혈액 공급이 줄어듭니다. 이는 단순히 성기능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골반 부위 혈액순환 악화는 전립선 건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칩니다. 혈류가 감소하면 전립선에 노폐물이 축적되고 염증이 발생하기 쉬워집니다. 실제로 성적 활동이 없는 남성들에게서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염의 발생률이 현저히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질과 외음부의 혈액순환이 악화되면 질점막이 얇아지고 건조해집니다. 이는 요로 감염의 위험을 높이고 배뇨 관련 문제를 증가시킵니다. 또한 골반저근의 혈액 공급 부족으로 근육이 약화되어 요실금 위험도 높아집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국소적인 혈액순환 장애가 전신 순환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정기적인 성적 활동은 혈관 내피세포에서 일산화질소 NO 분비를 촉진하는데 이 물질은 혈관 확장과 혈액순환 개선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김영수 어르신께는 점진적인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먼저 골반 부위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운동부터 시작하고 단계적으로 자연스러운 성적 자극을 늘려가도록 했습니다. 6개월 후 손발의 냉감이 현저히 개선되었고 전반적인 활력도 되찾으셨습니다. 혈액순환은 우리 몸의 모든 기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개선되면 인지 기능이 좋아지고 심장 부담이 줄어들며 면역력도 강화됩니다. 반대로 혈액순환이 악화되면 이 모든 기능이 저하됩니다. 쓰지 않으면 잃는다는 의학 원칙이 가장 확실하게 적용되는 부위가 바로 생식기입니다. 69세 박미경 할머니는 3년 전 제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박사님, 아래쪽이 자꾸 작아지는 것 같아요. 아프기도 하고요. 부끄러워하시면서도 용기 내어 말씀해 주신 그 증상은 전형적인 생식기 위축의 신호였습니다. 남성의 경우 성적 자극이 없으면 음경 해면체 조직이 점진적으로 위축됩니다. 이는 단순히 크기가 줄어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해면체를 구성하는 평활근이 결합 조직으로 대체되면서 탄력성을 잃게 됩니다. 마치 사용하지 않는 근육이 딱딱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존스 홉킨스 의대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성적 활동이 없는 남성들의 음경 길이가 평균 112cm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가 비가역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번 위축된 조직은 원래대로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여성의 위축은 더욱 복합적입니다. 질벽이 얇아지고 길이와 폭이 모두 감소합니다. 질입구 주변의 탄력성도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는 폐경으로 인한 호르몬 감소와 성적 자극 부족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입니다. 특히 질점막의 혈액 공급이 줄어들면서 자연 윤활 기능도 급격히 저하됩니다. 하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골반저근의 위축입니다. 성적 활동 과정에서 골반저근은 강력하게 수축과 이완을 반복합니다. 이는 마치 케겔 운동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운동이 없어지면 골반저근이 약화되어 요실금, 변실금, 골반장기 탈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관찰한 사례들을 보면 정기적인 성적 활동을 유지하는 70, 80대 분들의 생식기 건강 상태가 활동을 중단한 50, 60대보다 훨씬 양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단순히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 여부의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박미경 할머니의 경우 점진적인 골반적인 운동과 함께 자연스러운 성적 자극을 늘려나가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조심스러워 하셨지만 3개월 후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불편감이 줄어들고 위축되었던 조직의 탄력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조직 위축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규칙적인 사용입니다. 이는 운동과 같은 원리입니다.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위축되지만 꾸준히 사용하면 나이가 들어도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생식기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주 2, 3회 정도의 성적 자극만으로도 조직 위축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파트너와의 관계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위 행위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호르몬은 우리 몸의 지휘자와 같습니다. 모든 생리적 기능을 조율하고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죠. 75세의 정승용 어르신은 지난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사님, 요즘 매사에 의욕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합니다. 혈액검사 결과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20대 남성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성적 활동과 호르몬 분비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성적 흥분과 절정 과정에서 우리 몸은 다양한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옥시토신, 프로락틴, 엔돌핀, 도파민 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호르몬들은 단순히 성적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도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근육량 유지, 골밀도 강화, 인지 기능 개선, 심혈관 건강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정기적인 성적 활동은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자극하여 이러한 기능들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성의 경우 폐경 후 에스트로겐 분비가 급격히 감소하는데 성적 활동을 통해 분비되는 소량의 에스트로겐도 건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성적 활동 시 분비되는 옥시토신은 스트레스 감소, 혈압 안정화, 면역력 강화 등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제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성적 활동을 중단한 노인들에게서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한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남성의 경우 근육량 감소, 골다공증, 우울감, 집중력 저하, 만성 피로 등이 대표적입니다. 여성의 경우 질건조, 골다공증,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 우울증 등이 나타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엔돌핀 분비의 감소입니다. 성적 절정 시 분비되는 엔돌핀은 모르핀보다 강력한 자연 진통제입니다. 이 호르몬이 부족하면 만성 통증에 대한 내성이 떨어지고 작은 자극에도 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관절염이나 근육통을 호소하는 많은 노인 환자들에게서 엔돌핀 부족이 관찰됩니다.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불균형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두 호르몬은 기분 조절과 동기부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성적 활동 중단으로 이들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면 우울증, 무기력, 수면 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승용 어르신께는 점진적인 호르몬 밸런스 회복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자연스러운 성적 활동 재개와 함께 운동, 영양 관리를 병행했습니다. 6개월 후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40% 증가했고 전반적인 활력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호르몬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적으로 감소하지만 적절한 자극을 통해 분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성적 활동은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호르몬 자극 방법 중 하나입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신체적 변화, 사회적 고립, 경제적 불안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더욱 가중됩니다. 68세 이순희 할머니는 2년 전 제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박사님, 요즘 밤에 잠이 안 와요. 자꾸 불안하고 가슴이 두근거려요. 낮에도 사소한 일에 짜증이 나고 화가 납니다. 성적 활동이 스트레스 해소에 미치는 영향은 의학적으로 명확히 입증되어 있습니다. 성적 절정 시 분비되는 엔돌핀과 옥시토신은 강력한 스트레스 완화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성적 활동 과정에서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현저히 감소합니다. 코르티솔은 적당량은 필요하지만 만성적으로 높은 수치를 유지하면 면역력 저하, 혈압 상승, 혈당 조절 장애, 골다공증, 우울증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야기합니다. 노년기에는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해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기 쉬운데 성적 활동 중단으로 자연스러운 완화 메커니즘마저 사라지면 스트레스가 가중됩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 연구진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성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혈압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13.8페미타미오카라무 낮았습니다. 이는 스트레스 감소 효과가 신체적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입니다. 심리적 측면에서도 성적 활동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위 행위를 포함한 성적 활동은 자기 효능감과 자존감 향상에 기여합니다. 노년기에는 신체 기능 저하로 인해 자신감이 떨어지기 쉬운데 성적 능력의 유지는 전반적인 자아 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성적 활동은 마음 챙김, 마인드풀니스과 유사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성적 자극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일상의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명상이나 요가와 비슷한 스트레스 완화 효과를 제공합니다. 신경과학적으로 보면 성적 흥분 과정에서 뇌의 보상 회로가 활성화됩니다. 이 과정에서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불안감이 감소합니다. 반대로 이러한 자극이 없으면 뇌의 보상 회로가 둔화되어 우울감과 불안감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순희 할머니의 경우 스트레스 관리의 일환으로 점진적인 성적 건강 회복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깊은 호흡과 이완 기법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자연스러운 성적 자극을 늘려나갔습니다. 3개월 후 수면의 질이 개선되었고 불안감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노년이 건강의 핵심입니다. 약물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스트레스 완화 방법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성적 건강 관리도 그중 하나입니다. 좋은 잠은 건강의 기초입니다. 하지만 많은 노인분들이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깨거나 깊게 잠들지 못하는 문제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73세 강병수 어르신은 작년에 제게 이런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박사님, 밤마다 뒤척이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자겠어요. 수면제를 먹어도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성적 활동과 수면의 관계는 생각보다 밀접합니다. 성적 절정 후에는 프로락틴과 옥시토신이 대량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들은 강력한 수면 유도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프로락틴은 자연스러운 졸음을 유발하고 깊은 잠에 빠지게 도와줍니다. 또한 성적 활동 과정에서 근육의 긴장과 이완이 반복되면서 신체 전체가 이완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는 점진적 근육 이완법과 유사한 효과를 가져와 자연스러운 잠을 유도합니다. 성적 절정 시 분비되는 엔돌핀도 통증을 완화하고 편안한 상태를 만들어 수면에 도움을 줍니다. 반대로 성적 활동이 없으면 이러한 자연스러운 수면 유도 메커니즘이 사라집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멜라토닌 분비가 자연적으로 감소하는데 성적 활동 중단으로 추가적인 수면 호르몬 공급원마저 차단되면 불면증이 더욱 심해집니다. UCLA 수면연구센터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성적 활동을 하는 노인들의 수면 효율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평균 25% 높았습니다.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평균 15분 단축되었고 야간 각성 횟수도 현저히 적었습니다. 수면의 질은 단순히 피로 회복의 문제가 아닙니다.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는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고 면역세포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며 손상된 조직들이 복구됩니다. 충분하고 질 좋은 잠을 자지 못하면 인지기능 저하, 면역력 약화, 염증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수면 구조가 변화하여 깊은 잠 서파 수면의 비율이 줄어듭니다. 이때 성적 활동을 통한 자연스러운 수면 유도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성적 절정 후 느끼는 편안함과 졸음은 인위적인 수면제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부작용이 없습니다. 강병수 어르신의 경우 수면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보니 성적 활동 중단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점진적인 성적 건강 회복 프로그램을 시작한 후 3주 만에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2개월 후에는 야간 각성도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또한 성적 활동은 스트레스 감소를 통해서도 수면에 도움을 줍니다. 낮 동안 쌓인 긴장과 스트레스가 해소되면 마음이 편해져서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습니다. 성적 활동 중 분비되는 옥시토신은 사랑 호르몬이라고 불리며 안정감과 평온함을 가져다 줍니다. 수면제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수면 유도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적 건강 관리는 그중 하나의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단, 갑작스럽게 시작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역력은 우리 몸의 방어군과 같습니다. 외부의 병원균으로부터 몸을 지키고
내부에서 발생하는 비정상 세포들을 제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70세 박현숙 할머니는 지난해 겨울 내내 감기를 달고 사셨습니다. 박사님, 약간만 추워도 바로 감기에 걸려요. 한 번 걸리면 한 달 넘게 기침을 해요. 성적 활동이 면역력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나타납니다.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면역 글로불린 A계의 증가입니다. 윌크스 대학교 연구진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주 1, 2회 성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타액 내 IgA 농도가 성적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30% 높았습니다. IgA는 우리 몸의 첫 번째 방어선 역할을 하는 항체입니다. 입, 코목 등의 점막에서 바이러스와 세균의 침입을 막아줍니다. 이 항체가 충분하면 감기, 독감 등의 호흡기 질환에 걸릴 확률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성적 활동이 면역력을 강화하는 또 다른 메커니즘은 스트레스 감소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분비를 증가시켜 면역세포의 기능을 억제합니다. 성적 활동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는 이러한 면역 억제 효과를 완화시킵니다. 옥시토신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호르몬은 염증 반응을 조절하고 면역세포들 간의 소통을 개선합니다. 특히 자연살해 세포 NK세포의 활성을 높여 암세포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도록 돕습니다. 규칙적인 성적 활동은 또한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면역세포들이 몸 전체를 순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백혈구들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어야 감염 부위를 빠르게 찾아가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수면의 질 개선도 면역력 강화에 기여합니다.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면역세포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며 면역 기억이 강화됩니다. 성적 활동을 통한 수면 개선은 이러한 면역 기능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노년기에는 면역 노화, 임무노세네센스로 인해 자연적으로 면역력이 감소합니다. 흉선의 퇴화, T세포 기능 저하, 만성 염증 증가 등이 대표적인 변화입니다. 이때 성적 활동을 통한 면역력 유지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박현숙 할머니의 경우 종합적인 면역력 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성적 건강 관리를 포함시켰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당황스러워 하셨지만 건강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에 점진적으로 시작하기로 하셨습니다. 3개월 후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감기에 걸리는 횟수가 현저히 줄었고 걸리더라도 회복이 빨라졌습니다. 6개월 후 혈액 검사에서 면역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면역력은 하루아침에 강화되지 않습니다.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며 성적 건강도 그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입니다. 선교과 정신 건강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하나도 함께 무너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됩니다. 66세 김정호 어르신은 작년에 제게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박사님, 요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기도 싫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귀찮습니다. 예전엔 그래도 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선교는 단순히 성적 욕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삶에 대한 의욕, 활력, 생명력과 직결되는 근본적인 에너지입니다. 프로이드가 리비도라고 명명한 이 생명 에너지가 약해지면 전반적인 삶의 동력이 사라집니다. 성적 활동 중단으로 인한 선교 감퇴는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먼저 성적 자극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집니다. 평소라면 흥미를 느꼈을 자극들이 무감각하게 느껴집니다. 이어서 성적 상상이나 환상도 줄어들고 결국에는 성적 관심 자체가 사라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뇌의 보상 회로와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성적 자극과 만족은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여 기쁨과 만족감을 가져다 줍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지 않으면 뇌의 보상 회로가 둔화되어 일상의 다른 활동에서도 즐거움을 느끼기 어려워집니다. 호르몬 변화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 수치가 떨어지면 선교기 감퇴할 뿐만 아니라 기분 조절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불균형은 우울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우울증이 시작되면 선교는 더욱 떨어집니다. 우울한 상태에서는 모든 활동에 대한 흥미와 의욕이 사라지며 성적 활동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선교 감퇴에 우울증 악화, 선교 더욱 감퇴에 우울증 더욱 악화하는 악순환이 형성됩니다. 사회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적 자신감의 상실은 전반적인 자존감 저하로 이어집니다. 자신이 무력하고 매력 없는 존재라고 느끼게 되어 대인관계에서도 위축됩니다. 이는
사회적 고립을 가속화하고 우울증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미국 정신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성기능 장애가 있는 노인들의 우울증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5배 높다고 합니다. 반대로 우울증 환자들의 성기능 장애 발생률도 정상인보다 3배 이상 높습니다. 김정호 어르신의 경우 우울증 치료와 함께 성적 건강 회복을 병행했습니다. 한구울제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점진적인 성적 자극을 통해 뇌의 보상 회로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주간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지속한 결과 2개월 후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수면의 질이 개선되었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조금씩 수월해졌습니다. 3개월 후에는 일상활동에 대한 관심도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개입입니다. 선교 감퇴와 우울감이 심해지기 전에 적절한 대처를 해야 악순환을 막을 수 있습니다. 몸의 유연성은 건강한 노후의 핵심 요소입니다. 관절이 뻣뻣해지고 움직임이 제한되면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낙상 위험도 증가합니다. 74세 조영순 할머니는 2년 전 제게 이런 불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박사님, 몸이 자꾸 굳어가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온몸이 뻣뻣하고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어요. 성적 활동이 관절 건강과 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성적 활동 과정에서는 다양한 자세와 움직임이 동반되며 이는 자연스러운 전신 운동 효과를 가져옵니다. 특히 골반, 허리, 어깨, 목 등의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여 경직을 예방합니다. 성적 흥분과 절정 과정에서 근육들이 리드미컬하게 수축과 이완을 반복합니다. 이는 마치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동시에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골반적은 둥근, 복근, 허벅지 근육 등이 협조적으로 작용하면서 코어 근력도 강화됩니다. 혈액순환 개선도 관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적 활동 중 심박수 증가와 혈관 확장으로 관절 주변 조직으로의 혈류가 증가합니다. 이는 관절액 생성을 촉진하고 연골에 영양을 공급하며 염증성 물질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호르몬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성적 활동 시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과 테스토스테론은 근육과 뼈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또한 엔돌핀의 진통 효과로 관절염 등으로 인한 통증이 완화되어 움직임이 개선됩니다. 반대로 성적 활동이 중단되면 이러한 자연스러운 운동 효과가 사라집니다. 특히 골반 부위의 움직임이 줄어들면서 허리와 엉덩이 관절이 경직되기 시작합니다. 이는 점진적으로 다른 관절에도 영향을 미쳐 전반적인 유연성 저하로 이어집니다. UCLA 운동의학과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성적 활동을 유지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관절 가동 범위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평균 15-20% 더 넓었습니다. 특히 척추와 고관절의 유연성에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유연성 상실은 단순히 움직임의 불편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절이 경직되면 근육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이는 만성 통증과 자세 이상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균형 감각이 저하되어 낙상 위험이 증가합니다. 조영순 할머니의 경우 관절 경직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니 운동 부족과 함께 성적 활동 중단도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점진적인 관절 운동과 함께 자연스러운 성적 자극을 늘려나가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조심스러워 하셨지만 건강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에 시도해보기로 하셨습니다. 3개월 후 아침 관절 뻣뻣함이 현저히 개선되었고 6개월 후에는 계단 오르내리기도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관절 건강은 하루아침에 악화되지도 회복되지도 않습니다. 꾸준한 움직임과 자극이 필요하며 성적 활동도 그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과 소통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활력을 얻습니다. 하지만 성적 건강의 상실은 이러한 사회적 연결고리를 약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71세 한명자 할머니는 작년에 제게 이런 마음을 털어놓으셨습니다. 박사님, 요즘 사람들과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요. 뭔가 활기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꺼려집니다. 성적 자신감과 사회적 자신감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적 능력이나 매력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면 전반적인 자존감이 저하됩니다. 자신이 나이 들고 매력 없는 존재라고 느끼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위축되기 쉽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배우자를 잃거나 신체 기능이 저하되거나 사회적 역할이 변화하면서 자아 정체성에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이때 성적 건강마저 상실하면 자신이 완전히 무력한 존재라고 느끼게 됩니다. 성적 활동은 단순히 육체적 만족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자신이 여전히 매력적이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확신을 줍니다. 또한 삶에 대한 열정과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옥시토신과 도파민 등의 호르몬도 사회적 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호르몬들은 타인에 대한 신뢰감과 애착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며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느끼는 즐거움을 증가시킵니다. 반대로 성적 활동이 중단되면 이러한 사회적 호르몬의 분비가 감소합니다. 그 결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즐거움이 줄어들고 점차 고립을 선택하게 됩니다. 생명력의 상실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적 에너지는 창조적 에너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술가들이 성적 영감을 통해 작품을 창조하는 것처럼 일반인들도 성적 활력을 통해 삶의 창조적 에너지를 얻습니다. 성적 활동이 중단되면 이러한 창조적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줄어들고 도전 의식도 약해집니다. 결국 매일매일을 그저 버티는 것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버드 대학의 장기 추적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들의 사망률이 활발한 사회 활동을 유지하는 노인들보다 50% 높았습니다. 또한 인지기능 저하와 치매 발생률도 현저히 높았습니다. 한명자 할머니의 경우 사회적 활력 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성적 건강 회복과 함께 사회활동 참여를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성적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매우 부끄러워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반적인 활력과 자신감 회복에 중요하다는 설명을 듣고 점진적으로 시작하기로 하셨습니다. 3개월 후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의 표정이 밝아졌고 옷차림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6개월 후에는 동네 합창단에 가입하셨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게 되셨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1년 후에 나타났습니다. 할머니께서 직접 요리 교실을 열어 젊은 며느리들에게 전통 요리를 가르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박사님, 제가 이렇게 활기찬 할머니가 될 줄 몰랐어요 라고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회적 연결과 생명력은 나이와 상관없이 유지되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성적 건강은 그 출발점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성적 활동 중단으로 인한 12가지 문제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론적인 설명은 이해했지만 실제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 하실 것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성적 활동을 중단했던 분들에게는 더욱 어려운 일이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점진적인 접근입니다. 갑작스럽게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고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운동을 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격렬한 운동을 시작하면 부상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몸과 감정을 다시 인식하는 것입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자신의 성적 감각을 완전히 차단해버린 상태입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할 때 피부의 감촉을 의식적으로 느껴보세요. 부드러운 수건으로 몸을 닦을 때의 촉감에 집중해보세요. 이런 작은 감각들부터 다시 깨워나가는 것이 시작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골반 부위의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골반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의자에 앉아서 골반을 앞뒤로 천천히 기울여 보세요. 하루에 5분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런 움직임이 익숙해지면 조금씩 범위를 넓혀가세요. 세 번째 단계는 호흡을 통한 이완입니다. 깊고 천천한 복식 호흡은 긴장을 풀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골반 부위에 의식을 집중하면서 호흡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는 요가나 명상의 기법을 응용한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자연스러운 자극의 시작입니다. 억지로 성적 흥분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편안한 상태에서 자신의 몸을 부드럽게 마사지해 보세요. 어깨, 팔, 다리부터 시작해서 점차 다른 부위로 확장해 가세요. 중요한 것은 성취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양 관리도 중요합니다. 혈액순환과 호르몬 생성에 도움을 주는 음식들을 섭취하세요. 견과류, 아보카도, 연어 같은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들이 좋습니다. 또한 아연이 풍부한 굴, 호박씨,
수박씨 등도 성적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반대로 과도한 알코올, 흡연, 가공식품은 혈액순환을 방해함으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도 성적 건강 회복에 핵심적입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은 전신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체력을 증진시킵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빠른 걷기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케겔 운동은 골반저근을 강화하여 성기능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성호르몬 분비를 억제하고 혈관을 수축시켜 성기능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명상, 요가,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특히 웃음은 엔돌핀 분비를 촉진하여 자연스러운 기분 개선 효과를 가져옵니다. 수면의 질도 중요합니다. 충분하고 깊은 잠을 자야 성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됩니다.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유지하고 잠들기 전 카페인이나 과도한 수분 섭취는 피하세요. 침실 환경도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트너가 있는 경우에는 솔직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많은 노년 부부들이 성에 대한 이야기를 꺼려하지만 서로의 필요와 욕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적 활동이 반드시 완전한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포옹, 애무, 마사지 등도 충분히 의미 있는 성적 활동입니다. 혼자인 경우에는 자위 행위에 대한 편견을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위는 건강한 성적 활동이며 특히 노년기에는 성기능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방법입니다. 윤활제를 사용하면 불편함을 줄일 수 있고 천천히 시간을 두고 진행하면 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성의학 전문의나 성상담사는 개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호르몬 검사를 통해 부족한 호르몬을 보충하는 치료도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에게 관대하세요. 처음에는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지속하면 분명히 개선됩니다. 제가 만난 많은 환자분들이 60대, 70대, 심지어 80대에도 성적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이 긴 여정의 마지막에 서서 저는 깊은 감동을 느낍니다. 우리가 함께 탐구한 성적 건강의 중요성은 단순히 개인의 만족을 넘어선 전인적 건강의 핵심임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린 12가지 진실들이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부터 12번째까지 각각의 문제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혈액순환 악화는 조직 위축을 가속화하고 호르몬 불균형은 우울감을 증가시키며 수면 장애는 면역력을 약화시킵니다. 반대로 하나의 문제를 개선하면 다른 문제들도 함께 좋아지는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85세인 제가 여전히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이러한 선순환 덕분입니다. 매일 아침 공원을 거닐며 상쾌한 공기를 마실 때, 대학 강단에서 젊은 학생들과 토론할 때, 연구실에서 새로운 발견에 흥분할 때, 저는 나이가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60세든 70세든 80세든 여러분 안에는 여전히 뜨겁게 타오르는 생명의 불꽃이 있습니다. 그 불꽃을 다시 피워올리는 것이 바로 성적 건강 관리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사회의 편견과 금기에 굴복하지 마세요. 나이 들면 그런 것은 포기해야 한다는 잘못된 통념을 과감히 깨뜨리세요. 건강한 성적 활동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건강한 노후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따뜻한 물로 샤워할 때 자신의 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보세요. 골반 운동을 하루 5분씩 시작해보세요. 깊은 호흡을 통해 몸과 마음을 이완시켜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파트너가 있다면 솔직한 대화를 나누세요. 서로의 필요와 욕구를 이해하고 존중하세요. 혼자라면 자신을 더욱 사랑하고 돌보세요. 자위 행위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자연스러운 성적 건강 관리의 일환으로 받아들이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주저하지 마세요. 성의학은 이제 의학의 당당한 한 분야입니다.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자신의 건강을 책임지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무엇보다 인내심을 가지세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기능을 깨우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지 마시고 작은 진전에도 스스로를 격려하세요. 저는 지난 4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의 건강 회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중에는 80세가 넘어서도 새로운 활력을 찾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건강한 성적 활동은 단순히 욕구 해소의 수단이 아닙니다. 이는 삶에 대한 열정,
타인과의 연결, 자신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소중한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더욱 건강하고, 더욱 활기차고, 더욱 만족스러운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중한 정보를 여러분만 간직하지 마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배우자, 친구, 형제, 자매들도 이런 정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함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건강하고 충만한 여러분의 내일을 기대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이를 잇고 활기차게 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